네, 통합과 기말고사를 위해서 이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단원 내용은요. 네, 물질의 기원,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맨 처음에 EBS 영상으로 보여줬었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지금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맨 처음 출발은 한 점에서부터 비롯됐다. 여기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게 언제쯤이냐? 138억 년쯤에 대폭발이 생겼는데 이거를 조지 가모브라는 과학자가 빅뱅이라는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게 현재까지 가장 우주의 첫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학자는 이렇게 대폭발로 점점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는 비둘기 똥 때문에 전파망원경에 잡음이 들리는 줄 알았더니 비둘기 똥을 치워도 계속 잡음이 들리더라.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그 신호가 바로 빅뱅 이론, 즉 우주 대폭발의 증거다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을 했더니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수소하고 헬륨이고 이거의 비율이 거의 3대 1이더라 라는 거였죠. 그럼 지구에서 이걸 어떻게 아느냐?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얘가 수소가 보내는 신호구나, 헬륨이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알게 됐다 이겁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한 빅뱅 우주론은 어떤 학습지 보면 되냐면요. 요거 4페이지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맨 처음 작은 공간에 모여있던 이 한 점에서 대폭발이 시작됐고 이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주장한 과학자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폭발로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라는 과학자 주장이 여기 있는 허블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팽창하고 나서 점점 온도가 내려간다.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은 요 밑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애들이 수소하고 헬륨이었다. 이거는 어떻게 찾느냐?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수소인지 헬륨인지를 찾아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 다음에 기본 입자들이 생성됐다라고 돼 있어요. 이 기본 입자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2번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번 학습지. 2번 학습지에 빅뱅, 즉 대폭발로 인해서 원자, 즉 입자라는 애들이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에 작은 입자로부터 나중에 커다란 입자까지 완성되는 과정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티커 나눠줘서 붙이는 활동으로 했습니다. 대폭발 이후 가장 작은 입자는요. 쿼크하고 전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쿼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양성자, 중성자였었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원자, 핵. 그 다음 여기 있는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원자. 맨 처음 만들어지는 원자는 수소, 그 다음 만들어지는 원자는 헬륨.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또 어디에 있느냐? 6번 학습지에 있어요. 6번 학습지. 6번 학습지. 6번 학습지 보시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라고 부른다. 원자는 가운데에 있는 A예요. 이게 원자 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원자 핵은 다시 쪼개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자 입자는 플러스 성질을 띈다고 했죠. 보면은 플러스 입자 2개에 마이너스 입자 2개.
그래서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표현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다시 한번 연결을 하면 좀 전에 썼던 학습지 종이가 뒤에 있네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얘들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얘들로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우주 공간에 수소하고 헬륨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 잔뜩 모여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스 구름이라고 부르고 한자어로는 성운이라고 해요. 수소 헬륨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에 온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요. 이로써 원시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도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장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듯이 별도 똑같은 단계로 진화하게 되는데 원시 별에서 가장 많은 일생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주계열성이고요. 이 주계열성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과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인 별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더라. 진화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수소 다음에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다음에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 애들은 쭉 핵융합 반응을 계속 반복해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여기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 3번 학습지에 있어요. 3번 학습지. 그래서 3번 학습지 보시면 보통 수소하고 헬륨으로 뭉쳐진 곳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 원래 수소 4개를 합치면 이 질량이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헬륨의 질량이 줄어드는데 질량 줄어든 것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별이 반짝반짝거리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세상을 이제 이루게 됐어요. 빅뱅부터 출발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이때 이 세상을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원소라고 불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 세상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원소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던 거 한 번 더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원소 기호라고 해서 이건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7번 학습지, 8번 학습지. 제가 원자, 전자 배치는 주기율표라는 그런 주기적인 성질까지 포함해서 가르쳐 줬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빈 종이에다 꼭 한번 연습하시고 뒷페이지에 있는 주기율표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 맨 처음에 했을 때 순서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첫 번째 원자 번호 적으라고 했어요. 번호. 앞에서부터 1번이다 라고 해서 수소 1번, 옆에 2번 헬륨, 그다음 밑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은 게 뭐였느냐? 원자 핵을 적으라고 했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얘가 플러스 입자인데 1번이면 1개, 3번이면 3개, 4번이면 4개, 5번이면 5개 이거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을 게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인데요. 앞에서 했잖아요. 플러스 개수랑 마이너스 개수랑 똑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문제는 전자가 다닐 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전자가 다니는 길을 전자 껍질이라고 했고요. 그냥 다 다니는 게 아니라 다녀야 될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에 최대 8개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갖추고 있어야
원자가 안정돼 있고 그런 애들이 18쪽에 해당되는 애들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원자는 우리가 점으로도 표현했었고 숫자로도 표현했었어요.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 전자 하나 이렇게 표현했고요. 리튬은 3개여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그 다음 껍질에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요 전자에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꼭 봐두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각 세로줄마다 규칙성이 있었죠. 이 세로줄을 뭐라고 불렀냐면 족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1족이고 그 다음 애들이 2족이에요. 요 세로줄. 네, 그런데 1족, 2족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1족 애들은 다 1개였고요. 2족 애들은 2개. 그 다음에 3족 아니었어요. 3족부터 12족까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안 배운다라고 했고 얘가 13족인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 3개. 네,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쪽에 오시면 얘네들이 17족,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7개.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들이 18족. 얘네들은 헬륨은 2개, 나머지 애들은 8개로 굉장히 안정한 상태여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안 한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은 얘들처럼 살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세로줄의 규칙성이 있고요. 또 하나 가로줄의 규칙성을 주기라고 불렀어요. 얘는 전자껍질 1개, 얘는 전자껍질 2개, 얘는 전자껍질 3개. 이런 식의 규칙성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소들의 특징을 규칙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율표라고 했고요. 번호순으로 쭉 나열했어요. 이럴 때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안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까지 배우고요. 얘네들 세로줄, 같은 족 애들의 특징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물질 만드는 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족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뭐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길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말이 따로 있죠. 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얘를 나타내는 말이 뭐였냐면 원자가 전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족은 원자가 전자가 1개, 2족은 원자가 전자가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의 특징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1족 애들, 얘들만 따로 빼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서 여기에 성질 한 번씩 봐두시면 되고요.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17족 애들, 얘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 있고요. 18쪽에 해당되는 다른 애들이랑 결합 안 하는 애들은 그 다음번 학습지에 있습니다. 18쪽 원소의 특징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헬륨 2개, 나머지 애들은 8개로 채워져서 굉장히 안정한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 그럼 18쪽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18쪽처럼 살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옥텟 규칙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쪽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예가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보여줄 테니까 따로 알아서 공부하세요. 나트륨은 원소 기호로 Na 라고 쓰고요. 얘가 11번이어서 원자 핵 플러스 개수가 11. 그러면 전자도 11예요.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나서 11, 하나예요. 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가 1개.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애 하나 버리는 게 편한 거죠. 얘 없어지면 나머지 애들이 8개로 안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1개
잃는 게 좋은 겁니다. 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플러스는 11개인데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는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2개, 8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그럼 플러스는 11, 마이너스는 10개. 전기적으로 플러스 1인 나트륨 이온이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꼭 하시고 안정화되는 방법이 뭔지 기억하세요. 원소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 잃고 얻으면서 또 하나 택하는 방법이 결합입니다. 그래서 결합의 종류가 2개예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은 플러스 양이온하고 마이너스 음이온이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니까 여기 밑에 있어요. 예, 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유 결합은 비금속 애들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해서 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부터 다시 갈게요. 그럼 저기에 비금속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쪽에 아마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율표를 비스듬하게 쪼개면 이쪽이 금속 원소, 이쪽이 비금속 원소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1족, 2족 이렇게 됐고요. 18족을 빼고 이쪽에 17족, 16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6개, 얘는 7개예요. 그럼 8개가 돼야지만 안정화됐다고 했으니 얘는 하나를 버리고 얘는 2개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가 쉽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7개, 6개예요. 하나만 받거나 2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플러스 개수보다 전자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가 양이온,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의 결합이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소금이다. 염화나트륨.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 남는 애를 여기에 있는 빈 공간으로 주면 여기서 어떤 일이 각각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옆에 필기 다 해놨습니다.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는 거는 앞에 1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모양으로 결합된 거 그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서는 다른 예를 하나 그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CO2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C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O 산소를 그려요. 그럼 C 탄소의 원자과 전자는 바깥쪽에 전자가 4개예요. 근데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한 번만 다시 그려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탄소가 8개를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산소가 8개씩 갖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8개를 만족하게 되죠. 그 다음 전자쌍을 2쌍이나 공유하고 있어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중결합이라고. 제가 예시 몇 개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각각 물질들이 뭐가 있고 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요거 해당되는 물질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합됐는지, 요거는 전자쌍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이거는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제가 어떻게 결합시켰는지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